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본인 몸무게의 1%씩 정도의 근육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근데 우유가 단백질의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약간 밀크쉐이크처럼 또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먹다 보니까 저 가져가도 되죠? 욕심이 확 생기네 이거.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한호 한방내과 전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좀 단백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이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단백질 그러면 뭐 근육을 구성하는 것이고 뭐 적당히 먹다가 나이가 들면 줄여 먹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가 새롭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는 많이 게 들어봤어요. 단순히 증상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정 근력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량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체계 있게 근육과 단백질을 관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 트랩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근육을 그렇죠. 생성을 시키고 또 그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양이 정해져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본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RDA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1kg 대비해서 0.8g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하면 거죠. 잘 와닿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60kg 정도 되는 네. 분이다. 곱하기 이제 0.8를 예. 이제 하시는 거죠. 48g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18g은 뭐 얼마나 네, 돼요? 요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방송 용어로 쉽게 설명하는 건 본인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먹어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뭐 쇠고기든 네,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체중과 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한 40g에서 한 100g 정도까지 범위를 본인 손바닥 크기에 맞춰서 먹어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단백질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면 그냥 고기가 그만큼이라는 이제 얘기. 고기는 거기에다가 지방도 있고 수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단백질 기준의 섭취량 더 많이 먹으라는 얘기. 네, 훨씬 더 이제 많이 먹으라. 스테이크를 치면 요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뭐 이렇게 불에 익혀가지고 좀 지방도 녹여내고 수분도 날아가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을 때 총량이 되는 거죠.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키가 확 크는 그 신체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크기가 성장? 확 커지는 성장기가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살에서 3살 무렵 정도라든지 초등학교 약간 3, 4, 5, 6학년 정도 보게 되면 한 3년에 걸쳐서 1년에 10cm 정도까지 크는 구간.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1년에 본인 근육량의 1%씩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 몸무게의 1%씩 정도의 근육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니까 65세 이후에는 그 손실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금씩 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챙겨 먹어야 된다. 네. 아, 근손실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나이에 의해서. 그렇죠. 아, 보통 이제 한 글자로 좀 뭐 짧게 줄여보자 그러면 근력 유지라고 할 수 근력 있거든요. 유지.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체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활동을 하시려면 그 양질의 근육이 좀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활동력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맞아요. 낙상이거든요. 낙상을 하게 되면 뭐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생기는 낙상이 누워서 입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1년에 1%씩 근육이 빠져나가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바깥쪽으로 낙상하는 것만 근육에 관련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거든요. 여성들이 활동력이 적으면 근육의 어떤 활동력도 부족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연화 운동도 이 목에 있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밑으로 위장으로 밀어 넣는 것도 식도라고 하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모든 게 근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력이 빠지는 것처럼 위장관 쪽의 근력도 빠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돌도 씹어 먹었는데 요즘은 떡도 씹어 먹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게 이제 떨어지는 소화력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조금 좋은 단백질을 이제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 이제 암 연구소에 예전에 소장하셨던 콜린 캠벨 박사라고 해서 식이요법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1인자십니다. 강의료가 시간당 1억 정도. 네. 캠벨 박사가 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적색육.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붉은 고기, 붉은 고기 뭐 얘기를 하면서 붉은 고기가 사실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빈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고기의 어떤 밀도라고 하는 측면이 높아질 때 암을 유발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한다. 뭐 그런 연구, 그런 부분들도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붉은 고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드시는 거에 대한 또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세지, 햄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이제 가공육이죠. 근데 가공육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한 가능성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한을 하고 조금 이제 소화가 쉽고 뭐 또 양질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단백질을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고기는 저녁에 많이 먹고 우유는 아침에 많이 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언제 이렇게 먹는 게 좋을지 세 끼 중에 한 끼를 고른다면 아침에 뭔가 좀 챙겨서 아침에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식이요법 할 때 유명한 게 지중해식 식단. 이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아침에 올리브를 하나 먹는 거랑 더불어서 꼭 있는 게 지중해에서 삶은 달걀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중해 식단에서도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달걀을 챙겨 먹는 걸 보면 아침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우리 아침 식단을 보게 되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운다거나 커피하고 그죠? 커피랑 그러다 보면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단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는 아침 식단을 좀 줄이면서 아침에 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조금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슈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백질 하면은 고기, 생선, 뭐 우유, 콩 이런 계란 이런 게 떠오르는데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다른 거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런 식이요법이 해외보다는 조금 덜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라든지 성인병 유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조금 많은 단점이 있고 대신 장점은 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먹어도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적죠? 거로 알려져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특별히 해외처럼 구별하기보다는 한식 패턴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네. 근데 우유
우유가 단백질의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저는 그 우유에 약간 그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걸려서 우유를 자주 안 먹게 되거든요. 꼬리꼬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뭐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요? 네. 유당불내증이 이제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4살 때 정도까지는 유당불내증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유나 모유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생태 즉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분유를 먹일 때 4살 때까지 최대 먹이는 게 4살 때까지 먹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4살 정도부터 20살 정도까지가 되면 유당불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양인들은 100명당 100명의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근데 서양인들은 100명당 80명 정도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유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당불내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또 제외하고 나오는 또 우유도 있으니까요. 그 사양류는 아무래도 그 유당불내증 문제가 좀 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유당불내증이 이제 우유 베이스니까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냥류는 그런 면에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사실 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사냥류 먹는 게 훨씬 더 낫죠. 우리 탐나는 일상에서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박스예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좀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 요거로 2숟갈을 푼다고 네.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물을 이 정도? 네. 네, 그 정도 하시고 네, 선생님도 여기다가 물 부으시고. 네, 이렇게 맛이 어떤지. 요게 이제 요 스푼당 15g이라고 하고 보통 단백질을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할 때는 30g 표준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요렇게 아유, 아까운 걸 이렇게 쏟으시고. 아이고 계세요. 비싼 사냥류 이거 이 10,000원어치 지금 쏟았어요,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우유보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아주 그렇죠. 고품질의 네. 고농축의 단백질이 있으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네.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사냥류가 아주 좋다. 아이 좋죠. 예. 근데 아무리 뭐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냄새에서 합격입니다. 냄새가 맛있어. 그렇죠. 이게 약간의 그 전지에서 오는 그 옛날에 한 이렇게 냄새. 동생이나 조카 이렇게 분유 뺏어 먹을 때 그렇죠. 한 계속 숟갈 퍼먹고 이랬거든요. 어머니 몰래 뚜껑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계속 맛있어갖고 계속 먹잖아. 딱 그 냄새인데요. 저는 여기로 이렇게 좀 털어가지고 백설탕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숟가락으로 그 예전에 간식. 네. 약간 밀크쉐이크처럼 또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그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정말 맛있어. 이게 그 맛있는 분유 맛있다. 맛이에요. 이게 그 뉴질랜드에서 온 거거든요. 프리미엄 사냥류. 이거는 그러니까 사냥류만 100%래요. 근데 분유 제품도 보면은 왜 탈지 분유가 있고 전지 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자가 기름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탈지라고 하는 기름 것은 뺀 이제 거? 기름을 이제 뺀 것.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어떤 어떤 고품질의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지로 드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죠. 저 이거 먹기로 결정했어요. 비싸도.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이거 뭐 고품질의 프리미엄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맛에서 거니까. 왠지 이거 커피 타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강력하게 한번 권할 테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사냥류 뉴질랜드에서 온 프리미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원산지라든지 원료 그런 것좀 봐야 되겠죠? 보는 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소화가 되느냐 그런 두 가지 유무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분도 괜찮은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던 거니까 저 가져가도 되죠? 욕심이 확 생기네 이거. 저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냥 저기 사서 드세요. 자, 나이가 들수록 반갑지 않은 손님은 살이나 주름,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건강과 근육이 아닐까. 단백질 적금 꼭 좀 지금부터라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박꼬박.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